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2주 2일차 2교시 기본 앱, 상호작용이 있는 그런 앱 만들기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 시간에 AVD와 그리고 이제 XML 문서의 개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간단히 이제 프로젝트를 오픈하고 클로즈하고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를 옮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완전한 기능,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면 뭔가 동작을 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겠고요. 그것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공부할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의 가장 기본 뼈대가 되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방법은 이처럼 이제 맨 처음 웰컴 화면에서 만들 수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편집 화면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설명과 실습을 병행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편집 화면이 여러분이 이제 가장 많이 볼 상황이 되고요. 파일에서 new 해서 new 프로젝트. 만약에 웰컴 화면이다 그러면 또 여기서 new 프로젝트 바로 하셔도 되죠. 자, 파일 new 프로젝트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이제 phone and tablet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empty activity를 선택하고 next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과서 설명으로는 여기 가면 이렇게 empty를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젝트 여기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보니까 베이스 앱을 사용을 했고 로케이션은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을 다시 이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언어는 자바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에서 베이스 앱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패키지는 보면은 URL을 사용을 하는데 끝에서부터 그다음 점점 작아지는 그쵸? 스케일이. 그래서 com example 요 이름 베이스 앱이 들어왔고요. 선생님의 경우에는 2021라는 워크스페이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요 이름이 여기 자동으로 첨부가 됐고요. 앞에 자바를 했기 때문에 랭귀지는 자바로 잡히죠. 그쵸? 이렇게 해서 이제 finish 눌러주시면 새로운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네,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그러면 여기 가서 이제 XML 문서와 자바 문서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디자인 탭을 볼 것이냐, 코드 탭을 볼 것이냐,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드 탭에서 이번에는 레이아웃. 그러니까 레이아웃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레이아웃은 그러니까 화면의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과정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레이아웃, constraint 레이아웃이, 디폴트 레이아웃인데, 여기서는 좀 더 기본적인 리니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자, 레이아웃 안에서 이렇게 이제 버튼을 만들어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여기 이제 프로젝트 트리 창은 Alt 누르고 1을 누르면 닫히고 다시 Alt 누르고 1을 누르면 열리고 그래서 좀 넓게 편집창을 쓰고 싶은지 아니면 이 트리가 필요한지 그런 것이 여러분이 이제 핫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제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익혀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트리 앱 구조를 보면 자바가 있고 여기 위에 보면 manifest라는 또 하나의 구조가 있어요. 그쵸? 네, 요 안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 있어요. 여기도 XML이 있네요. 그쵸? 자, 리소스 열어보면 지난 시간에 드로우블은 이미지 파일들을 넣어놓는 곳이었고 자, 레이아웃 안에 액티비티 메인 소문자로 이루어져 있고 언더스코어로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여기에 확장자가 XML이에요. 그쵸? 그래서 XML 앞에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lues 눌러보면 여기도 다 XML 문서예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레이아웃 아래, 리소스의 레이아웃 아래 있는 액티비티 메인 XML을 선택을 해 주셔도 이 파일이 열릴 것이고, 탭에서 기본적으로 열려 있는 것을 열어도 이 파일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컴포넌트 트리에, 보면은 constraint 레이아웃이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안에 이제 hello world 이렇게 들어있고, 제약 레이아웃이
그 제약이 이렇게 스프링 용수철처럼 나타나 있는 것이고요. 자, 요것을 이제 코드로 가라고 했고, 자, 코드에서 여기 이제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선생님 하는 거 잘 보고 새로 다 만들어도 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 리니어 linear 이렇게 리니어로 자, 대문자 끝에 레이아웃만 남겨놓고 이렇게 바꾸게 되면 닫는 태그도 이렇게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는 자동 완성 기능이 너무 잘 되어 있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앱을 만드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스스로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게 다른 모든 것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때는 좀 스튜디오를 믿어보세요. 네. 자, 여기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뀔 때는 지금 여기에 앱과 툴스 이 두 행을 지워주겠습니다. 이렇게 물론 마우스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편집기에서 지우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키를 좀 익히자는 의미에서 컨트롤 Y 하면 이렇게 한 줄씩 지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툴스도 닫는 괄호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지워주고요. 자, 여기 이제 원래 뭐였기 때문에 컨스트레인 레이아웃이었기 때문에 텍스트 뷰에 이런 제약들이 나타나는데 자, 이렇게 해서 버튼을 그냥 지워버리고 자, 버튼을 넣겠습니다. 그래서 B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보면 버튼이 자동 완성으로 뜨죠. 그쵸? 네, 그래서 화살표 키로 이렇게 내려와서 버튼이 이렇게 블루 컬러로 활성화가 되면 엔터 쳐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B만 치고 버튼을 선택했을 뿐인데 태그의 속성들이 둘이나 벌써 나타났어요. 여기 보면 자, 쉬운 단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면 금방금방 실력도 늘고 이해도 빨라질 거예요. 여기 보면 레이아웃 위스죠. 그쵸? 그러니까 버튼의 폭을 얼마나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쵸? 근데 여기 보니까 권장하는 게 매치 페어런트예요. 그쵸? 자, 여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는데 일단은 위스는 매치 페어런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트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랩 컨텐트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버튼은 자, 그냥 여기서 이렇게 닫아도 되고요. 아니면 닫는 태그로 따로 여는 태그, 닫는 태그를 사용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일단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여기 하나가 빠진 게 있는데요. 리니어 레이아웃에도 보니까 레이아웃의 width와 height가 있고 여기에 자, 선생님이 ORI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여기 이렇게 제일 위에 뜨죠. 그렇죠? 제가 원하던 게 이거였습니다. 안드로이드 콜론 오리엔테이션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클릭해서 자동 완성을 시키니까 허리젠탈로 할 것인가 버티컬로 할 것인가 물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 버티컬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코드에서 이렇게까지 완성을 하고 자, 버튼도 조금 더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TE 텍스트 나와요. 그쵸? 네, 텍스트. 자, 여기는, 일단은, 자, 한글로 클릭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컴퓨터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한글 변환이 안 돼서 그냥 영어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면은, 자, 리니어 레이아웃이고,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폭은 매치 페어런트고, 키도 하이트도 매치 페어런트고 그 다음에 방향은 오리엔테이션 방향은 버티컬 수직 방향이다 라고 되어 있고 자 태그 안에 있는 태그 버튼은 자 요거는 버튼은 width가 매치 페어런트고 키는 랩 콘텐트이고 텍스트는 클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디자인 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서 사이즈를 좀 줄여보니까 여기에 버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놔두고 자, 이렇게 이제 컴포넌트 트리에 보면 리니어 레이아웃에 버티컬이라고 적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로선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버튼을 하나 더 만들면 이렇게 이 버튼 밑에 내려간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트리 상으로 약간 들여쓰기가 한 상태로 버튼 클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뭔가 속성을 가하고 싶으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여기도 지금 선택이 되어지죠. 그리고 여기 속성 창이에요. 그쵸? 네, 어트리뷰트라고 돼요. 여기를 쭉 눌러보면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텍스트 사이즈 생각나나요? 네, 14SP라고 되어 있는데 큼지막하게 한 24SP로 해볼게요. 이렇게 커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키도 좀 커졌어요. 자, 키도 좀 커졌고, 자, 그리고 여기에 코드로 다시 돌아와 보니까 텍스트 사이즈 24SP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디자인 탭에서 작업을 해도 코드에 같이 연동되어서 동작이 일어나고, 코드에서 작업을 하더라도 디자인에도 반영되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디자인에서 선생님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버튼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 버튼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HTML에서 내부 태그는 외부 태그의 child, 그쵸? 자식이고, 외부 태그는 내부 태그의 페어런트, 부모 태그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런 관계로 봐요. 그래서 이 버튼은 이 리니어 레이아웃의 자식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자, 여기에 폭이 width와 height가 보면, 여기에 우리가 코드에서 있던 것들이 디자인에도 이렇게 폼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width에 보면 매치 페어런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인 즉 페어런트에 매치 딱 껴져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눌러서 랩은 뭐예요? 집에 부엌에 다 랩 하나씩 있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음식을 똘똘똘 포장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랩 콘텐트는 콘텐트를 딱 싸는 그 크기를 말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width는 매치 페어런트, 부모 크기만큼, 부모는 지금 이만한 이게 리니어 레이아웃이에요. 마치 HTML에서 바디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height는 랩 콘텐트로 했는데, 이 height를 만약에 여기 매치 페어런트로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상상이 되셨나요?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매치 페어런트는 내가 가질 수 있는 부모의 최대한의 영역을 내가 다 가지겠다는 것. 그럼 동생이 하나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데요? 나눠야죠, 그렇죠? 근데 지금 얘는 외동이에요. 그러니까 다 차지하는 것. 그래서 키는 하이트는 컨텐츠를 해줬고, width는 매치 페어런트를 해줬어요. 그럼 width도 랩 컨텐츠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클릭이라는 안에 글자가 들어가는 크기만큼만 가장 겸손한 사이즈가 랩 컨텐츠고, 가장 오만한 사이즈가 매치 페어런트가 되겠죠. 그럼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봐라. 네, 그러면은 여기 코드에 가서 또 그런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왜 디자인 창이 있겠어요?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여기 버튼을, 팔레트는 뭐예요? 물감을 할 때 찍어서 캔버스에다 그리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버튼을 콱 찍어서 들들들들들들 여기로 가지고 와도 좋고, 자, 트리에 가지고 오면 좀 더 위치가, 지금 여기 아니면 여기, 그쵸? 페어런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하더라도 나란히 들여다, 위에 버튼은 형, 아래 버튼은 동생이에요. 그쵸? 네. 근데 이제 위에 버튼은 글자가 클릭으로 되어 있고, 아래 버튼은 기본으로 버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네, 버튼. 그래서 이것도 클릭처럼 바꿔준다 그러면은, 자, 여기 어딘가에, 네, 텍스트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네,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 지금, 텍스트가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얘는 클릭을 해보면 텍스트가 클릭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친구도 클릭으로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얘를 선택하고 코드로 가지 않고 여기서 텍스트를, 네, 클릭으로,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얘는 클릭, 그죠? 이렇게 클릭으로 해줄 수 있어요. 크기도 바꾼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하면 되나요? 여기 가서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으니까 텍스트의 사이즈. 자, 안 나타나는데요? 자, 선택이 안 되어져 있어요. 그래요. 이것도 여러분이 이제 처음 하니까 익숙하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텍스트의 사이즈. 자, 이렇게 24. 이렇게 해주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코드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자, 여기는 보니까 위에서 우리가 타이핑을 할 때는 우리가 타이핑한 것만큼만 나타나는데, 디자인 창에서 작업을 할 때는, 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좀 더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거예요. 버튼의 ID. ID가 뭐예요? 유일하게 나를 구별하게 해주는 거. 학교에선 학번이고, 동사무소에 가면 네, 주민번호고,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번호로 구별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런 위젯들,
뷰에서 나타나는 이런 위젯들을 자바 코드에서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뭐가 눌렸다. 그걸 유일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텍스트로 구별할까요? 텍스트는 같은 글자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젯들도 유일하게 구별되는 아이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학번과 여러분의 주민번호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해줘도 되고,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위에 있는 버튼은, 자, 여기서도 여러분이 안드로이드 콜론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이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면, 자, 여기 지금 얘가 선택되어져 있죠? 그럼 엔터만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at이라고 부르자고 했어요. 자, at 플러스 id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값을, 자, 버튼이니까 버튼이라고 하고, 밑에 버튼이 있는데, 또 버튼으로 쓰면 이게 id냐, id는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 순서대로 하자면 위에를 버튼이라고, 버튼 1, 네. 그리고 얘는 버튼 2, 이렇게. 지금 보면 여러분이 자바나 C를 할 때 보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컴파일을 해봐야 알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 실행을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앱을 만들 때는 컴파일도 필요가 없고 바로 바로 컴파일 없이 실행을 하면 물론이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편집상에서 오류가 있을 때 지금처럼 제가 여기를 1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나만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오류를 유발하게 된다. 네, 민폐에 끼친다. 이렇게 알려줘요, 다. 네, 대단하죠? 그래서 복잡하고 기능이 많이 있으니까. 또 거꾸로 말하면, 네, 유저는 기능만 좀 익히고 나면 그때부터는, 네, 편하다. 억수로 편하다. 네,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디자인 창으로 가보면, 자, 여기 요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네. 자, 아이디가 나타나 있고, 두 번째 대에서도 이렇게 아이디가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하드코디드 텍스트 이렇게 지금 나오는 여기 보면 배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고라고 해야 될까요? 자, 이것은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hard-coded string click should be used as string resource를 써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조금 더 이제 여기 다시 Alt 1 눌러서 트리를 보면 string resource를 쓰라 그랬는데 여기에 여기 보면 이제 resource의 string name, m name 이게 들어 있고 우리가 여기에 string name, btn name이라고 할까요? 네, btn name 1 이렇게 해서 클릭. 자, 이렇게 선생님 엔터만 쳐도 닫는 태그가 자동으로 쓰죠, 그렇죠? 네, 클릭.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해서 리소스를 직접, 그러니까 우리가 상수값을 직접 어떤 값을 쓰지 말고 샵 define에서 C에서도 그렇게 선언해서 쓰는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식으로 써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클릭 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이렇게 변수처럼 btn name1, name2가 만들어졌다면은 XML 문서에서 여기서도 코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제 클릭이라는 말을 직접 쓰지 말고 자 여기를 add 이렇게 하면은 string mname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string에 있는 버튼 name1 요것은 얘가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자 add 치게 되면 자 string 자 여기에 mname 말고 버튼 name2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리소스를 따로 관리하게끔 유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네, 시스템이 약간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리로드를 시켜서 일단 반영을 해서 여기와 여기 부분 앞으로 돌려보시면 여러분이 알겠지만 경고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개의 버튼을 만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XML 문서는 요 정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꿔줬고, 그다음에 버튼을 두 개 추가하는 과정에서 아이디를 넣어줬고, 선생님이 레이아웃의 width와 height의 의미, 콘텐츠와 매치 페어런트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텍스트는
스트링 리소스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변수 형식으로 가져오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코드와 디자인 탭을 왔다 갔다 했고요. 자, 그럼 조금 속도를 내서 자바 파일로 가서 이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바는 여러분이 딱 3단계로 기억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2개의 버튼을 만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자, 선생님이 여기가 1이라고 쓰겠습니다. 요 자리, 위치를 잘 보세요.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이고 on create 바깥에 여기다가 자, 버튼 해서 자, btn1 btn2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용할 자바 코드에서 이 2개의 버튼을 사용하기 위한 버튼 클래스의 변수를 만든 것입니다. 네, 그래서 XML 문서에 버튼이 있으면 보통 자바에도 이 버튼 클래스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 여러분이 그 자바스크립트와 jQuery를 사용할 때 아마 이런 방식을 비슷하게 썼을 것 같은데요. 이 이제 버튼 1과 버튼 2에 대해서 뷰 XML에서 만들어진 위젯과 이 버튼은 이건 자바의 클래스 이름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건 클래스의 레퍼런스 즉 변수 같은 것인데 이 변수와 실제 XML 문서에 있는 위젯을 연결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제 형 변환을 해주고요. 버튼 나오죠. 그쵸? 그리고 여기 이제 find 하게 되면 find view를 찾아서 뭘로? id로 찾아서 버튼 클래스로 형 전환해서 그것을 이 레퍼런스에 대입을 해준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엔터를 쳐주면 여기는 이제 우리가 리소스이기 때문에 r.id 하게 되면 그 XML 문서에 만들어져 있는 아이디들이 다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이 버튼 1과 버튼 2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버튼 1. 자, 이렇게. 자, 처음이라 여러분이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데 요 이제 1번 과정, 2번 과정, 오늘은 이제 3번 과정까지 할 거예요. 그게 우리 책에서 말하는 이제 완전한 완벽하지 않지만 완전한 구조라고 표현을 했죠. 완전한 앱. btn2는 똑같이 자 이렇게 카피하지 말고 이렇게 자꾸 타이핑을 해서 좀 손에 익숙해지게끔 해주세요. 이것도 find만 치면 view by id r.id. 이번에는 버튼 2. 자 이렇게 자동 완성을 시켜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얘가 원하는 또는 얘가 제시하는 값을 선택함으로써 오류가 덜 나고, 그리고 얘도 우리가 지금 하는 과정들을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도 같이 팔로우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버튼 1은 이렇게 활성화된 색깔인데 버튼 2는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죽어있는 색깔이에요. 그 이유가 선생님이 여기 실수로 버튼 1 또 2번 사용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버튼 1을 가지는 요 버튼에 대해서 요 버튼 값을 이 버튼 1 레퍼런스에 대입을 했다가 두 번째 이 버튼을 또 어디다가 두 번째 버튼을 또 버튼 1에다가 대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버튼은 연결이 안 되고 두 번째 버튼만 버튼 1이라는 레퍼런스에 대입이 된 거고 버튼 2는 쓰이지 않아서 이 색깔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기를 버튼 2로 바꿔주고 자 그러면 이제 스텝 3는 뭐냐? 자 여기는 자 버튼 1에다가 자 set 하게 되면 set on 두 단어씩이 합쳐질 때는 두 번째 단어는 자, 소문자 대문자 또 다음 단어 대문자 대문자 이렇게 나가죠. 그죠? 그래서 set on 자 여기 보면 set on click listener가 있어요. 자 리스너는 여러분이 이벤트 핸들러 그래서 아마 자바에서도 좀 배웠죠. 그래서 이제 이 버튼에 대해서 이벤트가 생기는 것을 기다리는 메소드 핸들러를 연결시켜주는 세팅해주는 메소드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벤트 처리하는 객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생성하면서 이름도 없이 그냥 생성한 일회용 컵처럼 일회용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new하고 자 view 여기 보면 view 했더니 여기 느끼하게 해야 돼요. view on click listener 하고 여기
바디까지 다 만들어진 요런 것이 선택하라고 여기에 이렇게 반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세상에 new view만 했는데 여기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의 매개 변수로 객체가 하나 생겨지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객체에 여기 보니까 바디 부분까지 생성자가 만들어지는 클래스의 바디 부분까지 다 자동으로 완성이 된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 new view on click listener 하는 요 안에 보면 이제 이렇게 on click이라는 메소드가 override 돼서 자동으로 생성이 됐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당분간은 이 set on click listener, new view on click listener 이런 방식으로 리스너를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이제, 우리가 요 버튼을 눌렀을 때 해야 할 일을 요 안에다가 우리는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토스트라 그래요. 메시지가, 이제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뭔가 튀어나오는, 텍스트 메시지가. 그래서 여기에 토스트, 하게 되면 이렇게 토스트 나오죠. 그쵸? 네. 이렇게 메이크 텍스트까지 다 자동 완성. 이 완성 기능이 더 좋아졌네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자리에다가 자, 오늘은 너무 따지지 않고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get application context 또는 이제 get context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여기서는 이제 get application context가 들어가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 이 자리만 우리가 채워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동 완성 기능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눌렀어요. 이렇게. 지금 선생님이 한글이 갑자기 입력이 안 돼서 영어로 클릭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의 시간 관계상 여기 두 번째 버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더 완성을 해봐 주세요. 선생님 여기 조금 키워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자리에는 이제 그 자바에서 사용할 버튼 클래스에 대한 레퍼런스 2개, 변수 2개를 만드는 것이고 2번 동작에서는 onCreate 안에서 여기서 요 레퍼런스 2개에 대해서 실제 뷰를 연동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버튼에 대해서 어떤 동작, 뭐 클릭이 될 수도 있겠고, 뭐 터치가 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클릭한 것을 우리가 리스너를 등록시켜 주는데 바로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으로 안에 onClick이라는 메소드 안에 이렇게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 완성 기능을 많이 사용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요 에뮬레이터에 실행을 해보겠다, 또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리얼 폰에다 해보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오류가 났을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준다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보여줬죠, 그쵸? 그래서 시간 관계상 선생님은 해결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새로 빌드 해주고요. 결과를 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클릭 나왔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요 선생님은 지금 보면 요렇게 버튼 하나에만 지금 액션을 요렇게 set on click listener 하게 되면 하나의 버튼에만 지금 이벤트 핸들러를 걸어놨어요. 그쵸? 그래서 요것만 동작을 할 거예요. 이걸 누르게 되면 요렇게 밑에 클릭드라고 나오죠. 요게 바로 토스트 메시지예요. 자, 눌러보면 요렇게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교과서에서 말한 완전한 앱을 개발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상호작용하는 앱을 가장 기본적인 앱을 만들어 본 예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XML 문서에서 어떻게 고쳐 주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뀌는 과정들,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는 width, height, orientation이 있었고 버튼을 만들면서 여기서 만들 수도 있고 디자인 탭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그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에서는 선생님이 얘기한 1번, 2번, 3번 그리고 버튼 2에 대해서도 이 과정을 한번 여러분이 반복해서 실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과서로 넘어가서 정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바뀌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버튼을 추가한다. 여기서는 코드 창에서 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버튼에 하이트와 width를 넣어준다라고 여기서는 설명을 하는데 우리는 버튼만 넣어도 자동 완성 기능이 더 강화가 되어서 이번 버전이 그래서 width와 height가 추가되어 있었고요. 그 크기를 이제 웹 컨텐트와 뭐를 기억할까요? 네, 매치 페어런트의 의미만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height는 웹 컨텐트, width는 매치 페어런트,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졌고 id를 부여하고 텍스트는 스트링에다가 리소스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s스트링이 되는 거고 직접 값을 입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점점 제약이 사실은 강화가 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입력을 해도 크게 문제 없었는데 스트링 리소스를 사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링 리소스 쓰는 것까지 해봤고요. 스트링 리소스 어떻게 만드는지 책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XML 문서가 완성되고 나면 자바로 돌아와서 보기만 해도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 거고요. 이제 행동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기본 코드에서 선생님이 말한 여기에 이런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선생님이 말한 1번, 2번, 3번 1번이죠, 그렇죠? 여기 버튼 클래스에 버튼 1이라는 레퍼런스 여기는 하나만 만들었고요. 선생님이 이제 2개 만들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은 요런 것들이 임포트 된다 그랬는데 자동으로 임포트가 됩니다. 지금 버전은. 그래서 혹시 안 되는 사람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질문 받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렇게 버튼 find view by id, RID 요게 XML 문서의 ID 부분에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자동 완성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해서 2번 부분을 완성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t on click listener 하는 3번 부분에서 이제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에 귀를 기울이는 자, 리스너를 등록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동 완성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on click 안에 우리는 토스트만 이번에 선택을 했더니 make 텍스트 부분까지 다 완성이 됐어요. 지난번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난 버전은. 그래서 이제 여기 get application context method 넣어주고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두 번째 변수로는 이렇게만 넣어주면 실제로 실행할 때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 토스트 메시지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교과서에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큰 윤곽과 작성법에서 이렇게 해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번 이제 체크박스로 하게 경우에는 우리는 버튼인데 이렇게 체크박스 요거에 대해서 find view by id로 이렇게 이제 그 위젯하고 변수를 연결시켜주고 여기도 이제 set on click listener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자바에서의 큰 윤곽 작성법이 이렇게 위젯 변수를 선언하는 거 선생님 이제 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1번 그리고 이제 2번은 XML 파일에 있는 위젯 ID를 이 위젯 변수와 연결시켜주는 게 2번, 그리고 이제, 선생님 번호는 3번은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 시 동작하는 그런, 클래스를 위젯에다가, 정의해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on click listener가 되고,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작동할 코드를 요 부분에만 우리는 삽입하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자동 완성이 되지요. 네. 자, 이번 주의 미션은 지금 직접 풀어보기 2-3에서 보면 홈페이지 열기라는 게 다 버튼이에요. 누르면 여기로 가고 911 응급전화 걸기를 누르면 전화 걸기 화면으로 가고 뭐 갤러리 열기를 하면 갤러리로 가고 끝내기를 누르면 앱이 끝내지는 그런 엄청나게 발전한 것 같은데요. 그 코드를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이제 4개의 버튼을 만드는 거는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2개도 하나
2개도 만들었으니까 4개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색상을 다른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지금 현 스튜디오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예. 지금 버전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올라가면서 버전이 그 테마로, 디자인을 테마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이 저자는 아마 이게 예전처럼 그냥 백그라운드 컬러로 바꾸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이 문제를 계속 유지한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은 이 색상은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조금 버튼 4개가 분리돼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은 색상 바꾸지 않고 버튼 4개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여기 3번에 해당하는 거, 온클릭 리스너하고 클릭 메소드 안에 들어갈 부분에 요렇게 홈페이지 열기는 요렇게 2줄, 전화 걸기는 요렇게 2줄, 갤러리 열기는 이렇게 2줄, 그 다음에 종료하는 것은 요렇게 2줄. 자, 요 색상 변경은 일단 하지 않고요. 자, 요 내용을 넣게 되면은 우리가 훨씬 다채롭게 버튼을 눌렀을 때 토스트 메시지 외에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성공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하는 데까지 하고 결과물은 어디에 성찰 일지에 선생님이 이제 폼을 올려드리면 거기에다가 이 한 결과를 집어넣어서 오류가 있으면 오류가 있는 채로 여러분이 언제까지 수요일 정오까지 올려주셔야 선생님이 수요일 오후에 여러분의 또 성찰일지 확인하고 지난 1일차 수업과 이번 2일차 수업을 합쳐서 리뷰를 하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했는지 확인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자, 2주차 조금 박차를 가해서 잘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